저 중학생 같이 작은 최고의 한국 선수가 치는 평범한 드리블을 왜 요르단 두 줄 수비가 막지를 못하고 쩔쩔매는 거냐. 이날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동생들이 이렇게나 의젓하게 중동 원정 경기를 해내다니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강인이 홀로 대표팀 공격진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손흥민 없이 이런 경기력을 보일 정도라면 조 1위로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과거 자신들이 이겼던 한국의 옛모습과 달라진 경기력의 요르단은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를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위치한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2020-1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조 1위를 향해 순조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한국과 요르단은 승점 4점으로 같았지만 요르단이 득점 기록에서 앞서 B조 선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북중미 월드컵에 진출하는데 우위를 점하려면 이번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들은 특히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피파 랭킹 60계단 아래의 요르단의 전후반 통틀어 유효 슛을 단 한 개도 날리지 못하고 2골을 얻어맞고 진 경기는 한국 축구 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과 축협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선수단 내부의 은밀한 사건을 온천하에 공개해 이강인을 묻어버리고 카타르 아시안컵 참사의 원인을 선수단 내분으로 몰아가는 비열하고 저열한 작태를 보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피파 랭킹에서 60계단 아래인 요르단이 한국을 얕잡아 본다는 것 자체가 열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기 전 기자회견장에서 상대 기자가 한국을 상대로 한 질문 내용은 완전히 선을 넘었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르단 기자는 한국의 축구협회에 부패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해 현장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요르단이 뭐라고 내정 간섭이냐 말하면서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는 요르단의 저급한 축구 문화를 알 수 있다며 저런 나라에게 진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축협은 반성하고 자폭해도 될까 말까인데 채용 비리로 선임한 홍명보를 떡하니 대표팀 감독으로 앉히고 저런 인터뷰를 해대고 있어 국제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저런 시건방진 요르단에 참교육을 선사해야만 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중요한 경기에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것도 큰 악재라고 했습니다. 악재는 삼유 감독 홍명보가 이 팀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기 1시간 전에 발표된 라인업에는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중앙 센터백으로는 김민재와 조유민이 낙점되어 요르단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카타르 아시안컵 때 김민재는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여름에 군사훈련을 받아 몸을 만들지 못한 상태로 시즌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몸을 완전히 만들어서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아시안컵 때처럼 요르단 공격수들에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적을 가져오는 감독을 자를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의견까지 대두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은 가짜는 헛소리도 정도껏 하라고 분노하면서 홍명보 사태는 성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축협은 축구 팬들을 속였는데 성적 나온다고 홍명보를 두둔하면 앞으로도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 아닌가? 홍명보는 성적과 상관없이 당장 잘나야 한다. 골도 보기 싫다. 오죽했으면 얼굴뼈가 주저앉은 상태에서도 대표팀에 나와 경기를 뛰던 손흥민이 인사이드캠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요르단은 과거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이겼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국의 빌드업을 방해하려고 최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 5분경까지 한국은 요르단에 흔들리면서 후방에서 빌드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김민재가 있었고
요르단의 강한 압박을 김민재는 수비진을 진두지휘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해 전반 10분 전까지 실점하지 않고 위기를 벗어납니다. 요르단은 초반 압박이 먹히지 않자 수비 라인을 중앙선 아래로 내리고 한국이 공격을 하다가 공이 끊어지면 바로 역습을 시도하려고 웅크리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앙의 밀집 수비를 형성해 수비 블록을 만들고 공이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한국이 공격을 양 사이드로밖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은 좌측의 황희찬의 저돌적인 돌파를 이용해 요르단을 요리하면서 서서히 주도권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르단은 황희찬을 겨냥해 그의 발목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강하게 반칙을 가하면서 결국 황희찬을 부상으로 교체하게 만들었습니다. 황희찬을 대신해 들어온 엄지성은 황희찬 못지않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한국의 공격진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한국은 결국 전반 30분경 서영우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이재성이 머리로 받아 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요르단은 불리한 일격을 당한 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후반전에 더욱더 한국을 몰아붙여 동점골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후반전에 주민규 대신에 들어온 오영규의 중거리 슛 한 방을 기습적으로 얻어맞고 추격 의지를 상실하고 맙니다. 한국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낸 뒤 빠른 역습을 통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과거 요르단이 한국에게 안긴 2대0 패배를 갚아주면서 한국 축구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머리에 각인시켜 버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은 손흥민과 황희찬이 빠진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중앙으로 공을 치고 들어오기만 하면 요르단 수비진이 이강인을 잡아먹을 듯이 거칠게 달려들어 이강인은 부상 방지 차원에서 플레이에 매우 조심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이 또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강인은 이날 후반전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공을 컨트롤하면서 이강인 특유의 상체쓰기 속임수를 보여줘 이 장면을 본 축구 팬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몇몇 축구 팬들은 이강인이 저돌적인 돌파를 하기 시작하자 페널티 박스 안에서조차 태클을 걸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요르단 수비진의 모습이 아주 가관이라며 저런 식으로 두 줄 수비를 가지고 놀면서 이강인의 왼발 슈팅까지 터져주면 요르단의 오금이 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은 인류인데 월드 클래스인 한국 선수들을 삼류 감독이 지휘하니 정말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언뜻 보면 이강인이 좀 체구가 작아 중학생 같다는 말들을 듣지만 그와 경기를 해보면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갈 것이라며 요르단 두 줄 수비가 이강인을 막는데 쩔쩔매는 모습이 정말 통쾌했다고 말했습니다. 홈에서 요르단을 불러서 치르는 2차전에서는 4대0으로 이겨 다시는 요르단이 한국 축구를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